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뭘 하면서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좀 재밌는 일이 있었다면 댓글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힐링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까 댓글 보니까 태리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잠만 자고 복귀한 미나 누나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좀 한마디 얹어봤습니다. 네,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왔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4거래일 정도밖에 이제 거래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다시 한번 좀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양시장 다시 한번 좀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쭉 둘러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야기, 품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제약주들이 강하게 갔고 반면에 항공주들 리오프닝 기대감 받으면서 함께 동시에 잘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또 스페셜 케어 들어가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고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출석 체크 그리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봄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러브수기님은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로봇 관련해서 궁금하다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따가 꼭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태리님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희선미님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진단쇼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꽹님께서도 와주셨고요. 기봉이님 안녕하세요. 살련님 되게 오랜만에 또 진단쇼 찾아와 주셨네요. 오후에는 댓글창에서 많이 뵀는데 진단쇼에 이렇게 살련님이 가끔 등장하실 때면 제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한콩이님 안녕하세요. 살련님 주말 동안에 아프셨다고요. 열 나고 아프고 쑤시고 요즘에 독감이 정말 좀 유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건강 항상 유의 잘 하시면서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미니님 안녕하세요. 기다림님도 오셨고요. 현고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갈공명님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네, 제갈공명님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저희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금산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명단이 공개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일까요?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제가, 무차익 경영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현금성 자산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 배당도 지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96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10개 종목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총 55개 종목을 공개를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목만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저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무차입 갱년 기업을 제가 주목을 하냐면 여러분들 경기 침체,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경영의 핵심은요, 고정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익 경영 기업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이 저는 내년도 초반까지는 관심을 모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96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종목군들은 오늘은 대형주로 한번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제가 좀 소형주 위주로 제가 무차익 경영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굵직한 대형주에 지금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종목은 무차익 경영에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배당까지 주는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보시면은 SBS라는 기업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SBS 보면서 예금이 2,474억 원,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원, 합치면 3,400억의 예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 총액이 6,534억인데요. 시총의 절반 정도를 한 3,400억 정도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배당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리온.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2주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죠. 중국하고 지금 베트남하고 러시아 쪽에 매출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초코파이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뭐 오징어 땅콩도 있을 것이고 뭐 포카칩도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파이나 뭐 스낵이나 뭐 비스켓, 뭐 캔디, 초콜릿 이런 쪽에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의 완화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롯데 제가 볼까요? 사실상 롯데 제강은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빼빼로라든지 그죠? 마카레트, 뭐 꼬칼콘 같은 그런 껌하고 초콜릿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뭐 껌하면 우리가 자일리토리로 있고 죠. 초콜릿 보면 가나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제가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덩치가 가장 큰 기업 삼성 SDS라는 기업이 있죠. 시총이 거의가 10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죠. 현금성 유동자산을 5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관계사들의 뭐 생산관리 시스템을 하는 기업이죠. 삼성 SDS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 또는 우리가 UAM 관련주로서 우리가 IT 서비스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기업이죠.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은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인데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동안에 제가 댓글을 좀 읽어볼 텐데요. 네, 살련님 코로나 확진되셨다고요. 저도 사실은 올해 초에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련님도 얼른 좀 완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서 살련님 얼른 낫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금산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좀 끊기는 모양인데요. 자, BJF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독자 브랜드 CU를 말하는 겁니다. 국내 그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BJF 리테일이 말레이시아하고 몽골 쪽에 지금 편의점 출점을 했습니다. 그다음 한전 KPS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한국전력 계열의 뭐 발전 설비 업체죠. 그러니까 이 한전 KPS는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겸비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한전 KPS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서울가스입니다. 여러분들 1995년도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가스라고 하는 기업은 사상 최고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LG라는 종목, 순수 지주회사 LG는 지금 순연금을 1조 9천억 정도의 순연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 있는데 포스코 그룹이 지금 30조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ICT입니다. 오늘 제가 대형주 10종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린 종목은 무차입에다가 실적주이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배당까지 갖춘 기업을 제가 10개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총 55개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96개 기업 중에 이제는 55개, 그러니까 55개의 종목들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러브수기님 그 전에 아직까지는 자기 종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 오늘은 좀 있었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55개 종목들을 공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기서 좀 눈이 가는 그런 종목들 주가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기 전에 오늘 러브수기 님께서는 오늘 개나리 의상 같다, 화사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살련님 오늘 바나나 우유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 목욕탕 갔다 오면은 그 뚱뚱한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뚱바, 일명 뚱바라고 하는 거를 항상 먹었었는데 그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태리님 계란찜 의상이라고요. 약간 계란찜 같기도 하고 그 회전초밥집 가면 그 노란색 계란 말랑말랑한 계란 올려져 있는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좋아했었던 캐릭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구데타마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구데타마가 생각이 나고 약간 제 평상시 모습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른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살펴보면 러브수기님께서 보내주신 SPG고요. 17,5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잘 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제 기대감을 안고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 것 같아서 SPG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SPG라는 그 종목은 모터 전문 기업이죠. 모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모터의 핵심이 감속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죠. 실적은 상당히 뛰어난 종목이죠. 제가 이제 내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배당을 얼마 정도를 내가 지급했나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석을 잘 해보시고 배당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가도 한번 확인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SPG라는 종목은 제가 배당을 얼마를 줬냐면 지난해 보니까요. 배당을 250원에 배당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추첨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250원에 배당을 줬기 때문에 올해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 종목은 뭐 적어도 배당을 얼마 정도 한 250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죠. 실적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은요. 다만 이 기업이 조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보통 배당도 주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을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단점 한 가지입니다. 제가 너무나 꼼꼼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는데 이게 이동금융자산이 47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186억이잖아요. 실적에 비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뭐 우리가 탓할 게 없고요. 그걸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정도로 버티는 것도 실적 때문에 버틴 겁니다. 사실 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크게 빠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이 종목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7,500원이기 때문에 자 배당을 받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 나익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8,5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이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 18,500원을 매도 목표가로 제가 제시해드려요. 이번에 배당 200원이나 250원 정도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일을 한 초 정도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그러면 18,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저는 나올 수 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라고 하면 무늬만 테마인 종목이 많은가 하면 실질적인 테마가 있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주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18,500원 오면은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금 뭐 5%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내일 배당 정도를 한번 저는 받는다고 보면은 오늘 한 5% 정도 더 추가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 5% 정도 추가해서 한 1월 초에서 18,500원 정도 매도하면 되니까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1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18,500원까지 기다려보시면서 오늘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러브스기님의 SPG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 보니까 항공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여행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항공주들 연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국내 여행 수요보다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정말로 이제는 진짜로 리오프닝이 현실화되는 건가 이런 좀 기대감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주들 들고 계셨던 분들 앞으로는 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시셀 네. 86,000원에 10%. 네, 87,000원에 10%요. 네, 좀 많이 손실이 나셨네요. 네. 네, 지금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추가 매수 없이 네. 언제쯤 넣을 수 있는지요? 추가 아니면 매수 없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면 얼마에 해야 되는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C셀 관련해서 추가 매수 여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GC셀 굉장히 손실이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인데 이게 하는 게 맞나 이 부분에서도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고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해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GC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그 가격대가 87,000원이잖아요. 현재 주가가 지금 49,600원이죠. 손실이 지금 상당히 크신데 우리가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유전자 검사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제델 쪽에 제델 은행 쪽이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 물류 쪽인데 기업 자체는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이 가격대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제가 이 종목의 지금 그 실적을 놓고 보면 지금 3분기까지가 영업이익이 508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놓고 보면 좀 적은데요. 연간으로 보면 지금 500억의 영업이익이고 그다음 현금성 자산을 한 4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뭐 부채는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고 현금성 지금 그 현금 흐름표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은 이 종목의 지금은 배당은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00년도까지만 배당을 하고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았네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주가의 저점은 저는 충분히 한번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월봉 차트죠. 월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가격대는요 하락이 멈추는 구간입니다. 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5만 원대 아래서는 주가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리가 지금 비중이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5% 정도를 한번 추가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5%는 얼마 정도에서 한번 추가를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보면은 까맣게 칠해놓은 거 있죠. 이게 지금 33일 이평선이에요.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48,900원입니다. 그러면 48,9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5% 정도만 더 매수해 보세요. 48,900원 정도? 5%요?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로 한번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월봉이나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요. 맨 아래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 있잖아요. 그죠? 맨 아래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지금 침체에서 놓여 있는데 이게 항상 침체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봉 자체가 봉이 이렇게 지금 막대기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33일 이평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의 거래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의 저점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세력이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어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5% 정도 48,900원 내로 5%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얼마까지 하면 가져가 보냐면요. 이 종목이 지금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얼마였냐면은 이 종목이 무너진 지점이 6만 원대에서 본격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요 지점이 6만 원입니다. 이게 요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매도 목표가를 6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매도가 6만 원. 그 다음은 추가 매수 5% 정도 48,900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해서 6만 원 매도하신다면 큰 손실 없이 저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주가가 7만 원 이상 가기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뭐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 종목을 놓고 봤을 때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없이는 그렇게 주가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서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는 저점을 확인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GC셀 48,900원에 5% 정도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다고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 받았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GC셀 관련해서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매도가는 6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평 단가 낮추신 다음에 손실 최대한 줄여서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잘 가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항상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 종목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주씩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한콩이님께서 보내주신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45만 6천 원에 8%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단기와 중기 대응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저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45만 6,500원이면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12월 한 달 동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렇게 우하향 추세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만 있습니다. 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악재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엔 좀 이런 주가 흐름 자체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상당히 지금 많냐면 보통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면 개인들이 우리가 그 양극재 쪽에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아마 거의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주가가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요. 고점이 여러분들 62만 9천 원대가 뭐 최고 고점이었죠. 지금 주가가 뭐 45만 6,500원이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2차 전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요 주가 하락은요. 순전히 이게 보시면은 테슬라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요 테슬라 주가가 빠진 게요. 언제부터 빠졌냐면은 12월 1일부터 빠진 거예요. 물론 연초 대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연초 399달러에 지금 123달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70%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빠진 게 12월 달에 있잖아요. 12월 1일 날 거의가 테슬라 주가가 198달러, 거의 200달러였잖아요. 거의 200달러에서 지금이 123달러니까 1개월 동안에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죠. 그게 영향이 큰 거죠. 중국 공장에 대한 뭐 생산
뭐 우리가 줄인다든지 또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 지금 상하이 공장이 뭐 1월 초까지 지금 전면 생산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 쪽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가격을 좀 다운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테슬라 주가가 워낙 비쌉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00주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대차의 시가 정액이 33조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 500조입니다. 테슬라 이 주가가 현대차의 주가의 15배 이상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만큼 테슬라 주가가 비싼 거였죠. 물론 테슬라의 지금 CEO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제는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글로벌 메이커들이요. 전부 다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전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123달러니까요. 테슬라 주가 흐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테슬라 주가 흐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나중에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슬라 주가는 그렇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23년, 내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저는 이 정도가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좀 시간에 여유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하락이 클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세가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지금 100조가 넘어가는 요 기업의 외국인들의 지금 물량이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의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얼마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정도 되면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이게 제가 테슬라 주가를 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정도 회복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계속적으로. 제가 금액은 제시하지 않겠으나 중기적으로 보면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 여건을 놓고 봤을 때 50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 저는 그런 전략이 옳아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 바라겠고 이분께서 지금 8%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요 50만 원 정도면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싸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전략을 한번 짜 드리고요. 그 다음은 지금 삼성 SDI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빠졌으나 삼성 SDI 주가는요 어느 정도 저는 저점이 나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 주가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70만 원 정도 오면은 단기 한번 매도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이게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만 진단하고 제가 끝내면 아쉽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유망한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냐면 지금 자리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20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그 정도 오면 한번 팔고 다시 싸게 잡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진단해 주시면서 셀업체 중에서 삼성 SDI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는 포스코 케미칼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종목 온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제시해 주셨다는 부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계속 보유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 약세 시장 속에서도 정말 잘 갔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12월 들어서는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동안 테슬라의 영향이 참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테슬라가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건지 고민도 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테슬라 이 월가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고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함께 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한국 화장품이요. 네, 한국 화장품. 네. 매수 8,100원에 네. 10%요. 8,100원에 10%. 네. 그 마스크 해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셨나 봐요. 괜찮다 그래서 사보라 그래서 샀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갑자기 밀려서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한국 화장품. 그러면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대체적인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은 또 여기서 또 떨어지나 하고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나 해서요. 네, 그러면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 8,1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하락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지금 계속 들고 가면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나와 있는 그 한국 화장품이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의 뭐 리오프린 그 수혜주다 이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국내 이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한국 화장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동안 적자를 봤을 거예요. 올해 제가 아마 지금은 소폭 흑자로 아마 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한국 화장품이 한번 보세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 2021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3년 연속. 지금 3분기까지가 딱 손익분기점이네요. 한국 화장품 볼 게 뭐, 이 종목을 볼 게 뭐 있어요? 예?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데 이 종목에 대해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화장품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분들 화장품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중국 시장 하나 놓고. 그러면 중국의 토종 화장품 기업들이 없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지금 이제 기업이 탄생하고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한국 화장품의 이 종목이요. 영업이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려면 차라리 미용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미용 쪽으로. 뭐 필러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휴젤 볼까요? 이 보세요. 휴젤 같은 종목 바닥치고 돌았어요. 휴젤 같은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이시스 메들카 볼까요? 제이시스 메들카 같은 종목 보세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종목 볼까요? 주가가 지금 무상증자고 주가 이런 거, 대웅제약. 제가 이게 필러 관련된 미용 관련돼 있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품보다는 훨씬 더 낫죠.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관련돼 있는 또는 여러분들 치과 관련돼 있는 임플란트 관련돼 있는 종목 있잖아요. 덴티움 같은 종목 볼까요? 이게 덴티움 보세요. 주가 한번 보시라. 어떻게 움직이는가. 레이. 임플란트 관련된 거 보세요. 이런 종목은 실적도 다 괜찮은 종목군들. 특히나 이게 나와 있는 휴제일이나 그죠? 이런 기업들 바이오 플러스 이런 종목 얼마나 실적이 좋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종목들 왜 하필이면 화장품 중에서 가장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테마입니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의 좀 매출이 좀 증가하겠지. 또 마스크를 벗으면 조금은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의 반등이 나오겠지. 단순한 그런 테마로 이해해서 이 종목을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요 8,1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8,000원대 위에 있었잖아요. 그때 왜 매도 안 하셨어요? 이때 매도를 하셔야죠. 기다리고 있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보통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또 봐드리면 이렇게 제가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장대 양봉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가 나오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33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이 한번 세게 나오겠죠. 좀 기다리면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오겠네요. 이럴 때 이 리바운딩이 나올 요 자리에서는 매도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가 그런 구간이에요. 주가가 1차 급등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으니까 리바운딩 한번 나온다. 나오면 8,000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100원이니까 뭐 그 정도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저는 국내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은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 왜? 국내 화장품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의 토종 기업들이 또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화장품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웬만한 화장품 종목군들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우리가 매매할 때 실적이 확실하게 펀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제가 보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주가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와 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재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전반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화장품주들은 항상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기대감을 줬던 이슈가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개량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이게 좀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기사 보도 내용도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뭔가 마스크 해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과 함께 좀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부분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봄님께서 보내주신 노터스입니다. 네, 노터스 6,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도 저렇게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48% 하락하면서 5,000원 초반 부근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수익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노터스 무상증자 테마로 더 잘 알고 있어서 이 무상증자뿐만 아니라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거 수익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스라는 종목은 이제 사실은요, 이 주가가 여러분들 4월 달에 35,000원대 주가가 거의가 10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거의가 35,000원대 종목이 거의가 99,000원 갔었잖아요. 이 주가가 진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상증자를 알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나서 권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주식을 3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이게 나와 있는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요거는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강력한 세력이 저는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께서 이제 6,0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여기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요 가격대가 얼마겠어요? 이게 43,000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43,000원, 최근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19,000원, 2만원대 주가가 지금 5,000원대 와 있어요. 세력이 다 빠져나간 거죠. 제가 여기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주가를 이게 노트스라는 종목의 주가를 있잖아요. 주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주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주물렀다는 거죠. 주가 반등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6,000원에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리바운딩은 한번 6,000원대까지 리바운딩 하면 충분히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한번 세력이 한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한번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은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6,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은 6,000원 정도까지의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000원까지 기다려보자. 결국에는 원금 회복하고 나와보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터스 손실이 좀 있으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 보신 다음에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노터스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금산 전문가님 스페셜 케어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을 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진단해 드린 만큼 좀 많은 꿀팁들 그리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그래도 진단쇼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회복해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2% 오르면서 23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0.79% 그러니까 0.8% 가까이 오르면서 6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아직 시장 끝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수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 진단쇼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월요일장도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